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 주말 중동 분쟁 여파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달 만에 5,000선을 깨고 내렸는데요.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자산 가격 전망과 그에 따른 투자 시 유의할 점,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이 대응 수위를 재면서 조금 잠잠하다 싶었는데 네. 결국 지난 주말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작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당시 상황이요? 네. 제가 현장에 있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거는요. 시장이 요동치니까 기사 쓰기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게 서울에서 느꼈던 상황이고요. 네네. 네, 현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만난 취재원분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 주식을 하신다 그래요. 네네. 지난 19일 날 미국 증시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M7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마존, 애플 이런 대형 기술주 7주가 많이 하락을 했고 예. 그러면서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 S&P 500은 5,000선 넘겨줬습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성 공격을 단행을 했죠. 그래도 확전을 면하려고 네. 확실히 엄청난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드론을 날린 것 같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좀 제한적인 군사 옵션을 썼다는 분석 등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래도 덜 흔들린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시장은 앞으로 또 중동 리스크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험 자산을 기피하려고 해서 이 주식 시장은 약세 재료로 해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이 무엇보다 컸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은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유가 자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유가가 보이는 그래도 변동성에 그래도 최근은 좀 익숙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고 네. 외교공항 공격했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을 했고 네.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란에 제한적인 수준으로 19일 날 네. 이제 반격을 한 건데 네. 이 과정 속에서 브렌트유 그러니까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렇게 막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배럴당 $90를 넘어서긴 했습니다. 예. 그래도 양국의 좀 충돌 이전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랄까? 지금 제가 아까 확인하고 왔는데 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83 정도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KPMG 컨설팅 업체인데요. 회계법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글로벌 석유 시장이 변동성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석유 공급에 대한 피해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유가가 다시 뛸 수는 있어도 $100를 넘고 이러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뷰거든요. 네네.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이랑 또 싸우면서 또 보면은 저희가 좀 경제 기자다 보니까 좀 내역해지는데 사람 사는 곳 타격하냐보다는 사실 석유 생산 시설 타격하냐 이걸 좀 보긴 하는데 예.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또 왜 없냐 하면은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좀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람들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도 관심이 많은데 또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하는 것도 이러면은 중동의 원자재 길목이 막히겠죠. 근데 이 자체도 사실은 이란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란의 허파라고 합니다. 이 해협이. 그러니까 이란도 좀 숨을 쉬고 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싸우더라도 사실 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는 것뿐이지 두 나라가 실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게 그게 중론이고요. 또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갈등이라는 게 좀
풀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석유의 흐름도 풀리고 또 유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하니까 이제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하게 될 텐데 만약 전문가들 전망처럼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연준의 통화 정책 스케줄에도 뭐 그렇게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유가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또 그 유가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게 금리를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경로 때문인데요. 네네. 근데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뷰가 좀 다양하고 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좀 의외인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시티그룹의 뷰인데 네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 물가 상승으로 좀 그런 압력으로 이어지더라도 연준이 그런 매파적인 그러니까 그 물가를 좀 누르려는 그런 매파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은 예.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다 보면은 시장의 어떤 금융 여건도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좀 의식한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외파적으로 갈 거라고만 생각해봤는데 이런 뷰는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새로웠던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보통 주류 의견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이 이제 이 리스크로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하하기는 정말 어려워진 건 맞다.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뭐 이런 게 좀 주류 의견이고 연초만 해도 연준이 올해 한 6차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뷰가 많았는데 사실 저는 연초에도 그걸 믿진 않았습니다. 6차는 좀 많긴 네, 하네요. 믿진 않았는데 네. 결국에 지금 보면은 그 연기금 CIO 분이 통화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1.5번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번이면 네. 너무 적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번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한 번은 무조건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1.5번인데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은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 하기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다른 취재원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9월도 아니고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 뭐 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한 차례 뭐 하면 또 두 차례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증시에 이어서 외환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동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달러원 환율이 전고점인 1,400원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장중 변동성이 꽤 컸는데 이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뭐 당국 전망 뭐 그냥 뭐 뻔한 얘기인데 뭐 드라이하게 뭐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면 한국은행 총재는요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 근데 조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해협 봉쇄도 없다면 뭐 이런 건데 네. 뭐 뻔한 얘기고 원론적인 네, 이야기예요. 네, 뻔한 얘기고 근데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이러한 가정 하에서 앞으로 환율이 한 1,350원 안팎에서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체크하니까 한 1,379원 뭐 이 정도로 마감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예. 또 공제회 또 CI 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보도가 될 때마다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 네. 그리고 또 환율이라는 게 또 이벤트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이 달려 있는 건데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보다 훨씬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지나치게 좋아가지고 지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좀 금리 언제 내리나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1,350원 정도 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뭐 1,300원 아예 내려가고 이런 뷰는 좀 없는 게 요새 좀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지금 환율 네. 문제나 이제 미국 연준 통화 정책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도 네,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매수 대응해야 된다. 그 매수 대응하는 레벨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운용사 뭐 최고 투자 책임자분 투자하시는 분은 뭐 2,600이다. 뭐 어디 뭐 연기금 CI보는 뭐 2,500, 2,550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은 매수 대응을 할 생각들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사실 투자자들이 매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아까 보니까 2,630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2,600 코스피가 다시 한 회복했네요. 1.5% 올랐던 걸로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 좀 확인해 본 결과 그랬는데 네. 실제로 19일 날 장중에서는 3% 가까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낙폭 반납했고 오늘 보니까 확전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래도 좀 조정 받았으니까 매수해볼까 하고 이렇게 오르는 그런 네. 분위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네, 원래 또 이게 1분기에 워낙 많이 올랐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분들은 2분기에는 좀 조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이게 지정학적 갈등으로 군사적 갈등으로 워낙 갑자기 큰 조정을 받은 거고 여기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